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끈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내홍도 점입 가경역 같습니다. 6위 인물은 바로 전환기 씨입니다. 이른바 최근에 윤 어게인을 이끌고 있는 한국 상황사 전환기 씨인데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환기 씨가 당원 가입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거부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원 가입을 뭐 막을 수는 없겠죠.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근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분 개인의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증폭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 정치인들의 그 행위가 우리 당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6월 23일인가 입당을 하셨는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입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중앙당에서는. 왜 그러면 시도당에 입당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국민의힘이 한 사람의 입당 소식을 오늘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바로 전환기 씨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 본인이 강사 때 썼던 전환기라는 이름이 아니라 본명으로 이미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 본인이 입당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입당을 했고 또 본인이 지금 쓰는 이름이 아니고 본명으로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이 당 입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번호와 본명 이런 이름들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요. 그걸로 이제 입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뭐 개인이 입당하고 뭐 하고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전환길 씨가 상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력이 이제 소위 윤 어게인,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 전환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거기 이제 그 구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나도 입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올리면서 본인은 뭐 1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 당원들이 한 80만 가까이 됩니다. 예. 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숫자 같지는 않고 근데 어쨌거나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윤 어게인 세력들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것은 예. 결국 이제 당 대표 선거를 할 때 결국은 이제 새 싸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3달 동안 1,000원을 내면 매달 1,000원씩 3번 내면 일단 당대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책임당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 입당인가 물론 이제 한 달 전이라면 아직까지 어떤 그 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예. 그런 앞으로 전당대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집단화돼서 예전에 이제 뭐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중당적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엑셀이나 네. 뭐 이런 걸로도 아예 뭐 동명이인 이런 게 안 돼요? 지금 선관위가 그걸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중당적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당원 명부가 이게 뭐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이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중당적을 실험할 수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당에 입당해 있던 사람이 이쪽 당에도 입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통일당이나 이쪽에 보수우파 쪽에 있는 그런 정당에 있는 사람도 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 이게 뭐 혹시나 이제 선거에 나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환기 씨 입당이 개인의 입당이 아니라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당의 이제 당권까지 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이제 낳고 있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뭐 이제 이미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입당을 했고 본명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몰랐다. 근데 이제 전환기 씨 입당에 대해서 안 된다, 취소해야 된다, 당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입당 절차가 끝나서 입당을 취소하거나 내보낼 방법은 없다면서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규를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 당원 규정이 있어요. 예. 2조부터 그 규정이 나오는데 예. 어떤 사람이 당원이 되느냐, 입당 원서를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제출해서 입당 절차를 완료하면 당원이 되고요. 예. 당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당원이 되는 건 아니고 자격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보니까 자격 심사가 있는데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입당 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부의하지 않으면 입당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조에 따르면은 사무처장이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에 당원 명부에 등재하면 그러면 입당이 확정이 되는 건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입당 원서를요 그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 입당을 갖다가 그 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일일이 언제 다 자격 심사 같은 거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일 정도 지나가면 일률적으로 그 당원 명부에 등재해가지고 예. 입당 확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런 그 당원들의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갖다 만드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 만들 것이다. 뭐 일부에서는 전환길 개가 생길 것이다. 뭐 요즘 친길개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당을 통째로 헌납할까 작정, 헌납할 작정인가 비판 목소리 듣는데 서영주 소장님. 네. 이게 저도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뭐 10만 명 정도의 전환기시 파괴력은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결국은 부정선거 혹은 계엄 옹호, 사이비 보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어쨌든 전환기 씨가 뭐 윤상현 의원의 뭐 포럼 혹은 장동혁 의원의 뭐 공청회 같은 데 이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쥐락펴락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서로 간에 전환기 씨를 놓고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공당이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국민의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은 보수당의 길에서 보수 내란당의 오명까지 쭉 이어오면서 예. 조기 대선에 패배를 했어요. 내란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말하자면 거부감을 표현했는데 전환기 씨가 주장하는 바는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완전히 부인하겠다는 거죠. 세 가지가 지금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다음에 부정선거는 반드시 있고 그걸 밝혀내야 된다. 예. 그다음에 탄핵 반대. 이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놔야 되고 지금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어야 된다. 예. 이 주장인데 과연 이 기준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에 있어서 헌정질서 파괴로 있어서 재판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안겠다고 주장하는 전환기 씨를 받는 국민의힘이 예. 그럼 그 안에서 전환기 씨를 부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논란이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출당 조치 얘기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사실 공당이라는 게 민주주의 질서를 근간으로 해서 조직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 소장 말씀 그렇 죄송한데 여기 보면 정정시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는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게 한동훈, 김용태 두 사람 얘기처럼 아니 지도부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뜨뜻기진하고 전사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입당 거부할 수 있는 제도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전환기시 건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출당 조치 가능합니다. 예전에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 시도하려다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게 정당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 저는 전환기 씨 외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게 김계리 씨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김계리 씨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계몽령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환기가 김계리가 움직인다는 건 예. 윤어게인 당을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예. 실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전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폐업이요? 폐업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혁신을 주장하고 전열을 가다듬기도 바쁜 시간에 막 지금 벌써 윤어게인을 이끄는 전환기 씨 입당 얘기로 발칵 뒤집친 야당인데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실명 4명을 공개하면서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송원석 원내대표, 송원석 비대위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쇄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청하는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반발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 당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어렵지요. 그것은 다들 예상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당을 바꿔나가기 위한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제 몫이고요. 위원장이 보시기에 지금 당에서 이게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지금 느끼시나요? 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보이세요?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혁신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어떠한 공감대 없이 개인 자격으로 발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대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위원장님이랑 비대위원들이 아까 충분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윤희숙 위원장이 그냥 듣고 계셨나요? 아니면 발언을 좀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요. 당에 오늘 보고했던 그 혁신 안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원석 비대위 대 윤희숙 혁신위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했고 저희가 비공개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런 4명 실명을 언급하니까 아니 최소한 혁신위랑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이현종 의원님 네. 기자들이 당 회의 분위기, 비공개 회의 분위기가 어떠냐고 했더니 제가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던 그 단어는 제 표현을 쓰지 않겠고 시쳇말로 몰매 맞았다고 했어요. 윤희숙 네. 혁신위원장이. 뭐 세 글자로 된 말인데 주로 이제 아주 비속어고 예. 저도 이게 뭐 일본어인 줄 알았더니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렇게요. 네, 굉장히 비속어인데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 표현을 쓴 건데 몰매 맞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왜 이런 반발에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했을까라는 것은 처음에 출범할 때 인적 쇄신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당에서 별로 혁신할 수 있는 반응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예. 이게 뭐 두루뭉실하게 친윤 그래봤자 친윤의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해야지만 이게 좀 충격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즉 본인이 이런 논란을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당사자들 당연히 반응이 그런 격한 반응이 있을 줄 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위의 주목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충격적인 어떤 발언을 통해서 즉 특정인을 겨냥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논란 자체를 좀 이 수면 위로 띄어 올리겠다. 저는 그런 목적에서 4명, 즉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나경원, 장동혁, 윤상현 이 4명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리셋 코리아라는 그런 이 사실상 윤노경인가 부정선거를 표방하는 단체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주도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렇죠. 거기 당 지도부가 다 몰려가서 박수치고 아까 우리 전한길 씨 강의하는 거 봤죠? 예.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혁신위원회가 당의 아예 당헌 당규로 이거 자체가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그 당헌 당규에 담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거기 가서 박수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혁신에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특정 인사들을 딱 지적해서 예. 지적을 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임무를 계속 발표할 거라고 그럽니다. 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쌍권, 즉 이제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실패 이후에 또 한 번에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이제 아마 관건은 20일 날 국민의힘 의총이 있습니다. 예. 그 의총에서 과연 이 혁신위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윤희숙 위원장을 자를 것인지 아마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안 못 받아들이면 윤희숙 당신도 나가라. 아마 이런 게 아마 친윤들이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혁신은 거기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 말씀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 그래도 완벽하진 않고 뭐 일부에선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메시지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딱 어떤 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는 집중하지 못해요. 사람입니다. 인적 쇄신. 알겠습니다. 그 인사를 지명함으로 인해서 이 혁신의 어떤 좀 이 발화점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실명 4명을 거론했고 이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20년 전 차떼기 정당 당 존폐 위기 때 37명의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냐. 지금은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직접적인 겨냥 대상이 된 장동혁 의원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몇 사람 지목해서 잘라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쇄신으로 받아들이고 당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쇄신이 그걸까요? 일단 사과하고 사람 자르고 또 그다음 혁신하자고 하면 사람 자르고 사과하고 늘 그게 우리의 혁신 도그마입니다. 우리의 전력은 상승되지 않고 우리의 전투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혁신이가 그리고 혁신위원장께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혁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몇 분이 모인 것을 혁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영주 소장님, 아예 장동영 의원은 뭐 오발탄이다라고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뭐 이게 인적 쇄신이냐? 되레 또 당대표 출마를 시사하면서 맞불런 것 같아요. 정면 돌파. 그렇죠. 지금 현재 4명이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에게 직접적인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 나경원, 장동영 이 두 분은 최근에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처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입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혁신 대상으로 지목된 것 같고 윤상현, 송원석 두 분은 전환길 씨를 데려와서 어떤 뭐 리셋 코리아 등등 당의 어떤 그런 이 지난 내란의 사태 속에 다시 휘말리게 하는 그런 책임 때문에 아마 지목한 것 같은데요. 장동영 의원 자체는 사실상 혁신의 대상이잖아요. 혁신의 대상이 나를 혁신하는 것이 다 혁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좀 스스로 원래 이게 이 혁신의 대상들은 혁신 안 당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쇄신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혁신의 대상이 판단하지 않고 장동영 의원은 사실 비상계엄, 불법계엄 당시에 해제 참여했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이 불법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던 분입니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이 맞을까요? 장동영 의원의 말이 맞을지 그 부분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글쎄요. 바닥의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 윤희숙 혁신위의 파열음 그리고 전환길 씨가 본명으로 이미 입당한 얘기까지 6.15 만나봤습니다.